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고용센터 정호근 팀장, 기업지원팀의 정호근 팀장 모시고 실업급여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관련해서 궁금한 점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 원주고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구인구직 관련해서도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의 정호근 팀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요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실업급여 여전히 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3월 달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또 이제 일이 시작되는 그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동절기에 아무래도 실업급여 수급자가 이제 급증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이제 좀 줄어드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동절기로 인해서 일을 못했던 분들이 3월에 다시 이제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은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절기에 특히 이제 실업급여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일을 못하는 예. 경우가 많으니까. 네. 자, 그리고 올해부터 30인 이상 일반 사업장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이제 적용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그 관공서 공휴일을 이제 유급휴일로 민간 기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네. 장시간 근로 간행을 좀 개선하고요. 근로자의 이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에게도 좀 확대 적용하는 의미로서 이제 추진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 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을 이제 유급으로 이제 인정해 준다는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 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는 이제 제외가 되겠습니다만은 네. 하여튼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 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었지요. 그런데 작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무급이 아니라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1월부터는 300일 이상 사업장에 적용을 했고요, 먼저요. 네.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이 이제 올해 관공서 공휴일을 일반 민간 기업도 이제 적용을 된다는 그런 얘기 있고요.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도 확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은 한편 이제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간 사업장에서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이렇게 휴일 대체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휴일 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했다라고 한다면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한 1년에 한 10여 일 이상의 사업주 부분들이 좀 부담이 좀 느낄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관공서 공휴일을 쉬게끔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무급이 아니라 유급이니까요. 근데 그래서 보통 이제 예. 관공서 공휴일 빨간 글씨 다 모두 쉬는 줄 알았더니 오늘 이 내용을 듣고 보니까 거의 공무원하고 이제 공기업 관공서. 이런 부분만 네. 되게 관공서 공휴일을 몰랐어요, 빨간 사실. 날씨는 쉬는데 민간 기업의 적용은 작년부터 이제 적용이 된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사업주가 좀 부담을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관공서 공휴일을 이제 유급 휴일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각종 정부 지원 신청할 때 가점을 부여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렇게 저희가 해드리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원이 된다는 것은 혹시라도 어떤 사업장에서 네. 이 강경소 공유율을 유급으로 인정해 든 사업장이에요. 이럴 경우에 혹시 정부 고용센터에 뭐 각종 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될 경우는 저희가 선정 심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 가점을 부여를 해서 아. 가급적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 사업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좀 더 지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부분을 그 정부 지원에 좀 가점을 줘서 선정이 돼서 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하고자 저희가 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관공서 공휴일에 민간 기업 이제 올해 1월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이제 적용된다. 예. 이쪽에 근무하신 근로자분들 참 환영할 일일 것 같고요. 자, 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또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해왔던 일자리 안정지원금 올해도 또 계속 지원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이 계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안정 자금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 자금을 해가지고 좀 지원하는 이제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좀 완화해드리고요.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 자금이 올해도 계속 이제 지원이 됩니다. 네. 작년에는 월 평균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이 1.5% 인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보수 219만 원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원이 됩니다. 지원 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1인당 월 7만 원 정도가 일자리 안정 지원금으로 지원이 되고요. 네.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이 지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7만 원하고 5만 원 지원 금액이 다르죠? 규모가 좀 작은 사업장에 좀 더 많은 많이. 지원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네. 참고로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인상되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한 달로 보게 되면은 182만 2,480원입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은 뭐 아시다시피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최저임금에 따른 영세사업주 일자리 안정지원금 1인당 219만 원 이하 노동자 대신 30인 미만 사업주에 한해서 이제 월 7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그렇습니다. 예, 5인 미만 사업체. 사업장은 네, 네. 1인당 7만 원, 그다음 5인 이상 사업장은 5만 원씩 월 평균 219만 원 이하로 월급 받는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은 되겠습니다. 매달 한 번씩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으로 기준이 되는 건가요? 한꺼번에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예. 그럼 연초에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혹시 전년도 이어진 그 경우에는 이제 바로바로 또 계속적으로 이어서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실업급여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 또는 구인구직 관련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해서도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21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와 생활 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의 정호근 팀장 모시고 실업급여 상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세요. 이영화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 종목 중에 자녀 양육비 융자도 신설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제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저소득 근로자의 그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서요. 근로자 이제 생활안정자금 융자 그 종목에 그 자녀 양육비를 이제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은 의료 장례비라든가 뭐 혼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그다음에 임금 체불 생계비, 임금 감소 생계비 이렇게 이제 지원이 됐던 것을 자녀 양육비를 이제 추가로 신설해서 이제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요.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가 이제 지원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 전야당 연 500만 원씩 총 한도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누구냐 하면은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특수 형태 근로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녀 양육비 한 전야당 연 500만 원씩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자녀 양육을 위해서 필요한 뭐 그 지원이 혹시라도 네. 요청이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신청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신청만 하면 그러면 한 자녀당 연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대상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 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럼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저소득 근로자에게 이제 의료비, 그 다음에 혼례비 등 생활 필수금을 이제 저리 융자해 줌으로써 가계 부담 경감에 생활 안정을 이제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월 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가 되는데 연 1.5%로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그럼 이거는 대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예. 대출. 예, 예, 예. 네. 아무튼 융자 제도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무조건 지원이 아니고 네. 이거는 융자 제도이기 때문에 저리로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럼 자녀 양육비만 융자가 되는 건가요? 혹시 뭐 부모 요양비라든가 혼례비라든가 뭐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의료 장례비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 혼례비는 1,250만 원, 부모 그 요양비는 한 부모당 그 연 500만 원씩 1,000만 원까지고요. 네. 그다음에 자녀 학자금도 한 전야당 연 500만 원씩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임금 감소가 돼서 생활에 어려움이 겪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겪는 그 임금이 좀 깎이는 이런 그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또 임금 감소액에 따라 지원이 또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소액 생계비 200만 원, 임금 체불 생계비 또 많은 사업장에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임금이 체불이 돼가지고 제때 월급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임금 체불 생계비라고 해가지고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저리로 저희가 융자를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항목 중에서 하나만 다행히 뭐 좀 융자 받으면 좋은데 상황에 따라서 부모 요양비라든가 또 혼례비라든가 이렇게 뭐 두 가지 세 가지가 좀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한도가 있는데요. 네. 두 종류 이상 융자 신청 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종목만 이제 신청을 그렇습니다. 가능하다. 예, 네, 예. 네.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한도는 2,0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
대개 보면은 항목이 한 9개 되지 않습니까? 네. 거의 그러면 뭐 1,000만 원 정도씩 됩니다. 그러면 뭐 모두가 다 하게 되면 9천만 원 정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아니라 두 종류 이상을 신청할 때는 2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저 융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 1.5% 지원을 해준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매달 이자 지원해주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연 1.5%로 네. 저리로 이제 아, 지원할 저리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1,000만 원 융자를 받으면 그렇습니다. 이자는 1.5% 그렇습니다. 예.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실업급여와 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또 융자 지원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원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게 고용 유지 지원을 해왔던 사업주들에게 금년에 조금은 좀 개선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좀 개선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다행히도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는 그만큼 사업장이 고용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만큼 힘든 것은 조금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사업을 운영을 하시다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직원을 내보내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은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게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지금 올해는 조금 좀 개선해서 저희가 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파견 용역 업체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이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네. 기존에는 사업주 단위로 고용 유지를 할 경우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속 근로자가 여러 타 사업체에 분산 파견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파견 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 시간을 뭐 단축한다라든가 코로나 어려움이 있어서 또 유급휴직을 할 경우에는 고용 유지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파견 용역 업체도 올해부터는 고용 유지가 가능하니까 혹시 이런 이제 업종들도 이제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관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집합 금지 명령 제한 그 명령으로 이제 이렇게 휴업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한때 좀 많았었죠. 그랬었지요. 지금은 없지만 거의 없습니다만 네. 저희가 원래는 고용 유지를 할 경우에는 그 전날까지 저희가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만 내일부터 고용 유지를 한다. 그러면 그 전날까지 고용 유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집합 금지 명령이나 제한 업종 같은 경우는 휴업 시 30일 이내에 좀 더 여유를 두고 저희가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일 늦게 해도 네. 고용 유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지원 사업주 요건이 되는 매출액 비교 시점이 지금 변경되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고용 유지를 하게 된다라면은 매출액이 한 15% 이상 줄어야 된다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예. 전년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근데 전년도가 언제입니까? 코로나가 터진 작년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20년. 작년도에 그렇게 어려웠는데 올해 대비 15% 감소하는 것은 이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같은 경우는 전년도가 아니라 19년도 대비 매출액이 재작년 기준. 그렇습니다. 네. 원래는 전년도로 해야 되는데 전년도가 코로나가 터진 작년이기 때문에 그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19년 매출액 대비 올해가 지금 현재가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하고 그다음에 뭐 휴업을 뭐 최소한도로 20% 이상 단축할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고용 유지가 가능하게 저희가 해드리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올해 1월 1일자부터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관내 사업장 중에서 요와 관련된 있는 그런 사업장들은 신청해 주시고 참고해 주셔서 우리가 기존의 그 전년도에 비교해서 매출액이 감소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 되겠네가 아니라 19년부터 2019년. 대비를 해서 하게 된다라면은 네. 그런 감소돼서 요즘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업이 운영이 어려울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 유지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작년 기준이면은 뭐 15%만 감소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뭐 사업장에서는 다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특히 이제 뭐 스포츠 센터 같은 경우에는 휴업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러면 한 얼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관광지 그런 특별 고용 지원 업종 같은 경우는 네. 현재도 한 저희가 90% 정도 지원이 되지만 네. 원래 이제 고용 유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한테 평균 임금의 네. 휴업 기간 동안은 70%를 지원을 하면은 음. 그 지원한 금액에 저희가 그리고 관광 특정 업종 같은 경우는 한 90%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네. 일반 사업장은 저희가 3분의 2를 지원이 됩니다. 사실 작년에 거의 거의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10분의 9, 90%까지 지원이 됐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좀 많이 좀 줄어서 3분의 2만 지원이 됩니다. 근데 네. 관광 관련 업종은 아직까지도 10분의 9, 90% 지원이 되지만 네. 일반 업종은 3분의 2만 지원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재난지원금 받는 거하고는 좀 별개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사업주가 네.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하시다가 너무나 그 어려움이 있어서 직원을 내보내야 되는데 네.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고용을 이제 유지를 하면서 이제 일부 휴업이나 휴직을 할 경우에 이제 그런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요. 네. 일본 뭐 1, 2, 3차 뭐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이거와는 별개입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실업급여 상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직원들 뭐 휴직을 시켜야 되는 경우라든가 또 기초생활수급자 여러분들 뭐 장례비라든가 홀례비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융자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11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의 정호근 팀장 모시고 실업급여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출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해 주는 경우 정부가 또 고용안정 장려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해주고 있는데 지원금이 좀 올해 더 늘어난다고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최근에 뭐 언론에도 많이 뭐 언급을 했다시피 네.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 차원에서도 정부가 회사가 만약에 해당 근로자에게 출산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다음에 근로시간을 단축을 하게 해줄게 될 경우에 정부가 이제 지원하는 부분인데 추가로 이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만약에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저희가 30만 원을 드렸었습니다. 네. 여기에 월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만 다 같이 이제 지원이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회사에 지원을 해주는 제도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 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을 만약에 허용해 줄 경우에 각각 세 번째까지 사용자까지 월 10만 원을 이제 추가 지원이 된다. 첫째에게만 10만 원을 드렸었는데 네. 3명까지도 저희가
그 이제 회사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이제 드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그러니까 거죠. 휴직을 해도 받을 수 있고 근로시간 단축을 해도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고. 예. 네.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만약에 9시 출근 6시 퇴근하는 그런 근로자에게 만약에 시간을 10시 출근 5시 이렇게 1시간씩 땡겨서 늦게 출근하고 빨리 퇴근하는 이렇게 이제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될 경우에도 정부가 간접 농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이 실업급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예. 실업급여는 우리가 낸 그 돈으로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게 되게 되면은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주일에 주 15시간 이상만 근로하시게 되게 되면은 어디서 근무하시든지 다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혹시 선생님께서 일정한 요건이 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현재까지는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에만 이제 실업급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근무 중이신가요? 그러면 그러면 고용보험이 예. 저 취직을 했는데 안 된 사람들은 못 받죠? 아, 근데 지금 왜 가입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주 15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근로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고용보험을 가입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사업주가 가입을 안 해 주시다 하더라도 나중에 소급해서 3년 전까지는 고용보험을 가입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 해당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을 안 해 주셨다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내가 어느 회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고 그다음에 급여를 받았다는 이것만 확인이 되시게 되면은 나중에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 3년 전까지는 소급해서 고용보험을 가입을 드리고 그다음에 요건이 되게 되면은 실업급여도 받게끔 저희가 해드리는 그런 제도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업급여를 고용보험을 아직 안 들었어도 원래 대상이 되시는데 이제 안 들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업주한테 다시 요청을 해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고용보험을 가입을 안 해주시게 된다라면은 선생님께서도 나중에 퇴사한 이후에 그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고 이렇게 급여를 받았는데 고용보험을 가입을 사업주가 안 해줬으니까 들게끔 해달라라고 이렇게 피보험자 확인 청구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해 내게 되면은 3년 전까지는 저희가 소급해서 고용보험을 사업주 의사와 무관하게 가입해 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시간이 알겠습니다. 다 돼서요. 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의 정호근 팀장 모시고 실업급여에 대해서 상담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